문자 우물정 0951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색다른 시선 기다립니다. 네, 방금 전에 미중 관계가 갈수록 더 험악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 유탄이 지금 한반도에 떨어지고 있나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차 평양 방문을 하려다가 트럼프가 이걸 제지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중국이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또 직공을 가한 바가 있죠. 그 여파로 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 또 이런 말까지 꺼내놨습니다. 이러면 또 북미 관계가 더 꼬여간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견해를 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냉탕과 온통이 뭔가 좀 섞여 있는 느낌인데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전문가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인 조성렬 박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냉탕이 맞습니까? 온탕이 맞습니까? 지금 분위기를 총평해 주신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냉탕과 온탕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냉탕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얼어붙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을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예, 지금 주로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네. 또 북미 정상회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로 대응을 해왔는데, 그랬죠. 오늘 이제 새롭게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 군사연습 얘기를 꺼내면서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응이 단순하게 이제 북핵 문제를 떠나서 네. 미국의 어떤 범부처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미국이 단지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협상의 책임자로서 대응하는 그 상태를 넘어서 네. 이제 국방부까지 가세한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네.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검토가 정확히 얘기하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직은 아주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매티스 국방장관이 처음에는 이제 더 이상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외교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서 약간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근데 좀 대체적인 관측은 매티스 장관의 이 발언이 어떤 대화 국면, 협상 국면에 윤활유를 치기 위한 지원 사격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박사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이제 지금 특별히 여러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러 여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만약에 이것이 대북 협상에 윤활유를 한 거라면 다행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 이 부분들이 지금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어떤 우려가 단순하게 이제 국무부 차원을 넘어서 국방부 차원에서 어떤 대북 정책의 검토에 대한 가능성들, 그러니까 재검토죠. 이런 부분이라면 좀 우려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침을 좀 거꾸로 돌리면 결정적인 계기가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다는 비밀 편지. 여기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이제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비밀편지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비핵화 협상 결단 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협박성 내용이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일단 이게 사실관계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저수사실 그 부분이 이제 의문인데요. 네. 사실 만약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그런 내용을 담았다면은 사실은 지난번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을 때 당시에도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장에서 만날 것인지 아니면 핵대결의 장에서 만날 것인지 미국이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같은 톤인데요. 과연 이제 그 당시 직후에 이제 결국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거의 같은 내용을 과연 김영철이 똑같이 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 좀 남아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좀 이게 앞뒤가 좀 정리가 필요한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마이크 앞에 서서 저 평양 갑니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밝혔다라는 이야기는 북한하고 평양 방문에 합의를 받기 때문에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해리스 미
주한미 대사가 네.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최선희하고 접촉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때 이제 지금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제 통보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그럼 폼페이오 와라 만나자라고까지 했는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저런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또 그런 편지를 사후에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점? 예, 사실 저도 이제 좀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김영철의 비밀 편지를 이제 이유로 내세웠지만 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북 취소 결정의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태도가 미흡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얘기를 또 끄집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해결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네. 사실은 이제 김영철 편지가 주된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중국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 얘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의문이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물론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자리에 보면은 폼페오라든지 앤드류 김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네. 성킴 필리핀 대사 대표는 사실은 필리핀 대사거든요. 예. 근데 그날 하필이면 또 워싱턴에 있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오늘 이전에 그때 이제 어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이 좀 작정하고 이런 어떤 다시 말하면 이제 연기를 취소를 이제 전제로 하면서 사실은 발표하고 조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저 평양 갑니다라고 기자회견 한 것부터 트럼프가 가지 말라고 제동 건 것까지 전부 다 각본이었다, 짜여져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각본이라고 아주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폼페이오가 방북을 했을 때 성과가 없었다면 모든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북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책임이 북한의 비핵화 태도 그리고 중국의 어떤 책임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책임이 이제 북한하고 중국으로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잘 받아준다면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안 받아줘도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가 이제 적어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발표가 났을 때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 좀 기획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물론 이제 원인을 제공한 거는 북한의 이제 비핵화 조치가 미흡한 게 물론 발단입니다만은 이 미흡한 걸 알면서도 사실 미흡한 상태에서는 방북을 하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방북을 발표해 놓고 하루 만에 이제 북한과 중국 책임론을 이제 들어서 취소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부분이 좀 다소 계획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비협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교역을 언급하긴 했는데 교역 때문에 비협조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국은 자기를 뺀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을 반대를 하고 있고 북한이 그래서 중국을 끼기 위해서 폼페이오 3차 평양 방문 때 설득을 했는데 미국은 또 중국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오면 군사 문제, 주한미군 문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을 우려해서 중국의 참여를 꺼리고 있고 여기서 공전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던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저도 성명보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3차 방북 때, 그동안에는 이제 북한이 중국의 참여를 얘기하지 않았다가, 3차 폼페이오 방북 때, 갑자기 이제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처음에는 종전 선언에 대해서 정책 선언이고 또 남북이 합의했고 또 5월 22일 날 한미 정상이 합의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중국을 끼워넣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 종전선언을 얘기할 경우 만약에 종전선언이 이제 비핵화의 출발이라고 하지만 종전선언을 발표하면 바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작년 가을서부터
남북미가 지금 이 현재 판을 만들어 왔고 네. 특히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미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서 네. 현재 상황을 끌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이 네. 들어오게 되는 형국이 되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맞다면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야기했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북한을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판은 한반도 판을 보고 있지만 예. 미국의 기본적인 관점, 예. 심지어 북핵 문제조차도 예. 동북아 질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번 한미 군사에서 언급한 것도 단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 중국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의 본질을 정리하자면 북미 간의 대립이 아니라 미중 간의 대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성격 규정을 이렇게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꼭 미중 간의 대립 속이라기보다 이제 중첩돼 있는 건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그 상황을 정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우리 정부가 예정돼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라든지 또 9월 하순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남북 간의 한반도 판을 먼저 해결을 하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과 중국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들게 되면은 우리의 외교적 역량도 버겁기도 하고 또 실제로 풀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남북의 관계를 통한 한반도 판을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9월 하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 상황은 지금 매우 빠르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 문제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상황을 빨리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 인터뷰 시간도 이제 많지 않아서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박사님. 지금 박사님의 그 분석에 따르면 사실 그 낙관하기는 힘든 국면인데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엊그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조만간 그 북미 어떤 그 대화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의례적인 발언, 답변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지금 사전에 지금도 물밑 접촉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싸움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몸싸움까지 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걱정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고도 있기도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물밑 간의 어떤 상당한 어떤 그 접촉과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다만 이제 정용 실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결과가 낙관적일지 아니면은 뭐 예상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좀 속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1년 내 뭐 60% 폐기 이런 또 얘기를까지 해서 우리 당국자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난번에 복수 뉴스에서는 이제 뭐 70%까지 나왔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들이 확인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